토요일 오후 김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예비 남편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서윤은 침대에 누워 화면을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응, 오빠. 서윤아, 지금 뭐해? 그냥 누워있어. 왜?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 엄마가 말 좀 전해달래. 다음 달 추석 때 우리 집에 먼저 와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냐고. 서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엄마가 오빠한테 말하고 오빠가 나한테 전달해? 응, 그냥 물어보신 거지.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한숨을 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빠, 나는 중간 전달자가 아니야. 시어머니 될 분이 나한테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직접 하시면 돼. 서윤아, 엄마 그냥 편하게 물어본 건데 왜 그래? 편하게? 누구한테 편한 건데?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서윤은 29살 마케팅 스타트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거쳐 이 자리에 오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윤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며 불합리한 것에는 분명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결혼을 앞두고 변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꾸 참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아? 하고 물었을 때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명절 음식 만들 줄 알아? 우리 집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괜찮겠어? 애들은 언제 가질 생각이야? 서윤은 그때마다 적당히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질문이 쌓여갔습니다. 왜 나만 배워야 하지? 왜 나만 맞춰야 하지?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결혼식은 한 달 뒤였습니다. 예식장 계약도 끝났고 드레스도 골랐습니다. 청첩장 디자인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준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돈 문제가 그랬습니다. 서윤의 친정에서 결혼 비용의 대부분을 감당했습니다. 예식장, 스드메, 신혼집 보증금까지. 준호는 빚이 있었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걸 알고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말만 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착하지? 서윤이 너 잘 만났어. 서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착한 건 나도 알아. 근데 착하다는 게 빚을 없애주진 않잖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자, 서윤아,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을래? 가족끼리 얼굴 좀 자주 봐야 정도 사이즈. 서윤은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면서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서윤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오빠랑 결혼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끼어드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결혼은 둘의 일이라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의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준호가 서윤의 집에 들렀습니다. 서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결혼 예산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저녁 먹었어? 아직. 오빠는? 나도. 준호는 서윤 옆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보니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예식장 비용, 스튜디오 비용, 드레스 비용, 신혼집 보증금. 그 옆에는 서윤 친정 준호라고 적힌 칸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칸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서윤은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내가 많이 못 보태서. 서윤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봤습니다. 오빠, 미안하다는 말은 한 번만 해. 두 번 하면 거짓말 같아. 무슨 말이야? 진짜 미안하면 뭔가 바뀌어야 하잖아. 근데 오빠는 미안하다고만 하고 아무것도 안 바뀌어. 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계속했습니다. 나는 오빠 빚이 있는 거 알아. 그거 다 감안하고 결혼하기로 한 거야. 근데 최소한 이 상황에서 오빠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고민하고 있어. 근데 지금 당장은 뭐?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럼 그 어쩔 수 없는 걸 내가 다 받아들여야 해?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윤아, 나한테 빚이 죄야? 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가 아니라 책임이지. 오빠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그게 나한테 넘어오는 게 문제라고. 준호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넌 늘 이래. 다 계산하고 다 따지고. 결혼이 거래야? 서윤은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갑고 쓴 웃음이었습니다. 거래? 오빠네 집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명절 때 우리 집 먼저 와라. 가족 행사에 얼굴 비춰라. 그게 거래 아니면 뭐야?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잖아. 가족? 우리 아직 가족 아니야.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다 당연한 건 아니야. 준호는 서윤을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윤아, 너 지금 우리 엄마 얘기하는 거야? 응. 시어머니 얘기야. 그리고 오빠 얘기이기도 하고. 뭐가 문제인데? 서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게 일방적이라는 거야. 내가 맞춰야 하고, 내가 이해해야 하고, 내가 참아야 하고. 근데 누가 나를 이해해? 누가 나한테 맞춰줘?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계속했습니다. 오빠는 늘 착한 사람이야. 엄마한테도 착하고 나한테도 착해. 근데 그게 오빠의 무기가 된 것 같아. 착하니까 이해해달라는 거잖아. 착하니까 문제 없다는 거잖아.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편을 들어줘. 적어도 한 번은.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둘 다 소중해. 엄마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해. 그래서 결론은 뭔데? 둘 다 소중하니까 둘 다 적당히 달래면 돼.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윤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빠,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뭐? 이게 누구의 결혼식이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내 돈으로, 우리 엄마 돈으로 준비하는데 왜 내가 죄인 같아야 해? 왜 내가 시댁 눈치를 봐야 해? 서윤아, 엄마는 그런 의도가 아니야. 의도가 중요해. 결과가 중요하지. 나는 지금 숨이 막혀. 준호는 서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손을 뺐습니다. 오빠, 오늘은 그냥 가줘. 나 혼자 있고 싶어. 준호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작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우리
괜찮을까?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유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의 신도시는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집들이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둘의 일이라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끼어드는 걸까? 그리고 또 하나,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걸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친구 민지였습니다. 서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야, 나 이거 맞는 건가? 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유나,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방 안에서 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맥주 4캔과 오징어 한 봉지였습니다. 문 열어. 서유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는 서윤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씻었어? 흥. 울었어? 흥. 민지는 맥주캔을 따서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마셔. 서윤은 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민지도 자기 캔을 땄습니다. 둘은 바닥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마셨습니다. 오빠랑 싸웠어? 흥. 심하게? 모르겠어. 근데 이번엔 좀 달라. 뭐가? 서유는 캔을 내려놓았습니다. 전에는 싸우고 나면 내가 먼저 풀었거든. 아니면 오빠가 미안하다고 하면 넘어갔고. 근데 이번엔 그게 안 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쌓였나 봐. 참았던 게. 서유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지야, 나 진짜 개빡친다. 진심으로. 뭐 때문에? 다. 전부 다.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결혼 준비 돈 다 되잖아. 우리 엄마가 도와주신 것까지 합치면 거의 전부야. 근데 시댁에서는 고맙다는 말도 없어. 대신 명절 때 우리 집 먼저 와라. 가족 행사 빠지지 마라. 이런 소리만 해. 민지는 욕을 섞어 말했습니다. 야, 그 집은 그냥 너를 새 식구가 아니라 새 일꾼으로 보는 거야. 맞아. 나도 그렇게 느껴. 서유는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더 웃긴 건 오빠가 그걸 문제라고 생각 안 해. 엄마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원래 그런 분이라고 이해해달라고만 해. 오빠는 착하긴 한데 무능하네. 그게 더 화나는 거야. 착하다고 면죄부 받는 것 같아. 민지는 오징어를 뜯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계속 물었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그래. 너 이대로 결혼할 거야? 모르겠어. 모른다고? 흥. 진심으로 모르겠어. 서유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지야, 나 오빠 사랑해. 진짜로. 근데 사랑이랑 결혼이 다른 것 같아. 당연히 다르지. 근데 나는 그걸 이제 알았어. 사랑하면 결혼도 잘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아, 솔직히 말할게. 넌 사랑으로 결혼하는데 그 집은 체면으로 결혼하는 거야. 서윤은 민지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쪽 부모님은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가 자기네 집 문화에 맞춰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고. 근데 너는 그게 아니잖아. 너는 서로 존중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 맞아. 근데 그게 안 통하는 거야. 왜냐면 그쪽은 애초에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서유는 말없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뭐? 오빠가 변할 것 같아?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계속했습니다. 오빠가 엄마한테 서윤이가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말할 것 같아? 아니면 계속 너한테 우리 엄마 원래 그런 분이야. 이해해줘라고 할 것 같아?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결혼은 인내 대회가 아니야. 내가 평생 참으면서 살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 파혼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선 그어야지.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을 그으면 오빠가 따라올까? 민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지. 근데 안 따라온다면 어차피 결혼해도 똑같을 거야. 서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나 파혼하면 이상할까? 민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늦기 전에 멈추는 게 용기일 수도 있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내 인생 책임져줘? 서윤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맞네. 민지는 서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윤아, 내가 뭘 선택하든 나는 내 편이야.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너는 누구한테 빚진 거 없어. 내 인생은 내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민지가 돌아간 뒤 서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불을 끈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준호, 서윤아, 아까는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우리 한번 제대로 얘기하자. 언제 시간 돼? 서윤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제대로 얘기한다는 게 뭘까? 오빠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착한 말로 덮으려고 할까?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밤은 깊어졌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식까지 3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 뒤 준호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직접 찾아왔습니다. 서윤아, 문 좀 열어줘. 얘기하고 싶어. 서윤은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들어와.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아, 나 진짜 고민 많이 했어. 너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중간에서만 있으려고 했어. 서윤은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계속했습니다.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서윤이가 힘들어한다고. 우리가 조금 바꿔야 한다고. 서윤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셨어. 그럴 줄 알았어.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준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며느리 잘 챙기려고 한 건데 그게 잘못이야? 서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아, 엄마 입장도 이해가 돼. 평생 가족 중심으로 사셨는데 갑자기 그게 문제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드신 거야. 나도 알아. 근데 오빠, 나도 힘들어. 알아. 그래서 준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뭔데? 엄마가 결혼식에 안 오시겠대. 서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엄마 말씀이 서윤이가 우리 집이 불편하면 억지로 가족 되는 것보다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낫다고.
그래서 결혼식에는 안 오시겠대. 아빠는 엄마 따라서. 서유는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준호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제발 엄마한테 한 번만 연락해줘. 사과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좋으니까. 엄마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어. 서윤은 손을 빼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오빠, 나 그거 못해. 왜? 서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형식적인 게 문제의 시작이었잖아. 형식적으로 웃고, 형식적으로 대답하고, 형식적으로 참고. 그렇게 시작하면 결혼 생활 내내 그렇게 살아야 해. 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이대로 결혼식에 부모님 안 오시면 어떻게 해? 그건 나도 모르겠어. 준호는 서윤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윤아, 나 정말 힘들어. 엄마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한데 둘 다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서윤은 준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준호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오빠, 나도 노력하고 있어. 진짜로.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윤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서윤이 먼저 잡았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도 너무 화만 냈나 봐. 아니야. 너 말이 맞아. 근데 나도 힘들어. 이렇게 싸우면서 결혼하는 게 맞나 싶어. 준호는 서윤을 안았습니다. 서윤도 준호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결혼 안 하는 게 나을까? 서윤은 놀라서 몸을 떼었습니다. 오빠가 지금 파혼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서윤은 준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준호도 서윤을 봤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 나도. 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확신이 없어. 우리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지. 나도 없어. 그럼?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보는 거 아닐까? 확신 없어도.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계속했습니다. 서윤아, 나 알아. 내가 부족한 거. 돈도 없고 결정력도 없고 너한테 의지만 하고. 근데 나 너 없으면 안 돼. 그건 확실해.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빠, 그게 사랑일까, 의존일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식에 안 오신다는 게 슬픈 걸까? 아니면 속이 후련한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게 결혼을 앞둔 사람의 얼굴일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민지, 서윤아, 어떻게 됐어? 오빠랑 얘기했어? 서윤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윤은 시부모님 결혼식 안 오신대. 민지, 헐. 진심? 서윤은 민지,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서윤은 문자를 보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냈습니다. 서윤,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이대로는 안 돼. 결혼식까지 2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매일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준호와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준호의 말로는 어머니가 많이 상심하셨다고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서윤은 웨딩드레스 마지막 피팅을 위해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신부님, 드레스 입어보시겠어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자신이 보였습니다. 와, 정말 예쁘세요. 신랑님이 보시면 감동하시겠어요.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예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한 얼굴인가? 거울 속의 자신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준호, 서윤아, 피팅 잘했어? 보고 싶다. 서윤은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니 신호는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 줄 알아야지. 그때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워볼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했습니다. 왜 나만 배워야 하지? 결혼 비용을 얘기할 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서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한 번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명절 얘기가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먼저 와야지. 그래야 정이 쌓이지. 서윤은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눈치를 보며 웃었습니다. 서윤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답답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서윤은 참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 결혼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결혼한다고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질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윤, 민지야, 파혼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민지 뭐라 하겠지. 근데 내가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것보단 나아. 서윤, 나 진짜 겁나. 민지 뭐가? 서윤, 이 선택이 맞는 건지. 민지, 서윤아, 맞는 선택은 없어. 그냥 내가 견딜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야.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견딜 수 있는 선택. 지금 이대로 결혼하는 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윤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만날 수 있어? 응. 언제? 지금.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날씨는 맑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오빠. 서윤이 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 오늘 할 말이 있어서 나왔어. 준호는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뭔데? 서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파혼하자. 서윤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나 계속 생각했어. 우리가 이대로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안 돼.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제발.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엄마한테도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 오빠,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서윤은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가 문제야. 우린 너무 달라. 사랑하잖아. 사랑만으론 안 돼.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윤은 계속했습니다. 오빠는 가족 중심이야. 엄마한테 효도하는 게 당연하고, 명절에 가족 모이는 게 당연하고, 며느리가 시댁 문화에 맞추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나는 달라. 나는 나 자신이 중심이야. 내 인생이 먼저고 내 행복이 먼저야. 그게 이기적인 거라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우리 중 누가 틀린 게 아니야. 그냥 다른 거야. 그리고 그 다름이 너무 커. 고칠 수 있어. 나 노력할게. 오빠가 변한다고 해도 오빠 부모님은 안 변해. 그리고 나도 변하고 싶지 않아. 준호는 서윤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윤아, 나 너 없으면 안 돼. 서윤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도 오빠 사랑해. 진심이야. 근데 사랑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 나 자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일어났습니다. 오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준호는 서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윤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예식장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청첩장은 폐기되었습니다. 드레스는 반납되었습니다. 서윤은 회사 사람들에게 파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타까워했고 어떤 사람은 수군거렸습니다. 서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게 맞는 것 같아. 힘들지? 응, 많이. 근데 숨은 쉴 수 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출근했습니다. 일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준호로부터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윤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은 혼자 맥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신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은 둘의 일이라면서 왜 그렇게 복잡했을까?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어. 사랑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야. 서윤은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